안녕하십니까, 종전입니다.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뭐 거의 1%대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. 다우지수는 0.8%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. 비농업 취업자 수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실업률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. 결국은 미국 시장의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됐었고요.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, 이 기대감들이 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에 있어서 선반영이 좀 되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변수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자질구레한 것들을 먼저 보게 되면 위클리 만기가 좀 있죠. 위클리 만기도 있고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여기에 따라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조금 취약해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, 이 부분들이 좀 있죠.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뭐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, 이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실적 시즌,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미국 시장을 좀 본다라면, 일단 21선을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. 뭐 21선을 일단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넘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고, 근데 크게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이지만, 일단 박스권,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박스권 정도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S&P 500도 뭐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난 21선을 조금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61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. 국내 시장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,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21선이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갭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,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거나 뭐 그럴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, 일단 많이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2650포인트대 요 자리대가 좀 하단 자리대이기 때문에 뭐 정고점 권역이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눌러줄 수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이 자리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, 지수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요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예요.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흐름들보다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큰 폭으로 밀리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지수는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,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. 고점을 치고 난 후에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.
그러면 결국은 뭐 요 자리대 1400대 초반 자리대에서는 지지 라인대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매도로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가 매수로 일단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코스닥 지수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밀렸죠. 덜 올라가기도 하고 좀 덜 밀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지지 라인대가 여전히 좀 풍부하게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도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좀 대응해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여기에다 여전히 좀 반도체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. 특히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유리 기판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수혜주들이 좀 찾고 수혜주 찾기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격이 좀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확산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부품 쪽이라든가 소재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 보게 되면 EUV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좀 못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EUV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뭐 반도체 쪽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,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반대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을 보면 2차 전지들은 올라가지는 좀 못한 그런 상황들이죠.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없으면 소외를 좀 받을 수가 있던 상황이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가 없으면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부분들은 성장 섹터인 그런 사항들이에요. 반도체도 좀 성장 섹터죠. 근데 반도체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2차 전지는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돌아설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략 후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러면 일단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반도체 쪽이 좀 유리한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다음에 난 좀 여유 있게 할 거야라고 하게 된다라면 2차 전지의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매수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를 좀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만 좀 우려한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따라 들어갔다가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많이 밀려 내려왔으면 반등이라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보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쪽을 본다라면 차라리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외에 어닝 시점 좀 대비해서 뭐 전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. 변압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올랐었고 여기에다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전선 쪽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. 근데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눌림목을 좀 활용한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죠.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
여기에 있어서 유가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원자재까지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. 그러면 이 유가 관련주들이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고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요거는 뭐 수익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유가 관련주로 보게 되면 뭐 한국 석유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도 갭상승해서 밀렸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눌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와 주게 된다라면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테마성의 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응이 좀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홍구석유 같은 경우도 제법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, 뭐 요 언저리 때 13,000원대 중반? 뭐 그 정도까지만 와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이런 것들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. 그리고 화장품 쪽에 있어서도 화장품 쪽보다 이게 화장품도 미용 기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즉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 일단 뭐 크게 뭐 큰 폭으로 막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냐면 과거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요 21선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갭상승 출발했다가 만약에 21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21선이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겠구나.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. 매수가 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들 땐 서서히 좀 매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. 선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큰 폭의 좀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큰 폭의 매수가 없다라는 거.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밸류업 쪽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은행, 증권, 보험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기아나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야 돼. 기아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.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와줬는데, 뭐 10만 원대 초반자리대가 오게 되면 요거는 한 번쯤 매수해 봐도 될 것 같아요. 기아나 뭐 현대차는 조금 무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냥 큰 종목군들을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뭐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눌림목을 좀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,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도 많을 겁니다. 다만 이제 사실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일부 차익을 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해봐도 좋은 상황이겠죠.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제법 올랐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다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어링시리데오 방산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고요. 뭐 우주항공 쪽도 나쁘지는 않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,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조선 쪽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
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시장에서 지수에 있어서의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수요일 날에 좀 선거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단 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